243 쪽은 지금 등차 중앙이랑 근비 중앙 나옵니다.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의 중앙, 근비 수열의 중앙 이렇게 아무래도 그냥 섞여서 이제 끝무렵이니까 두 개 막 섞어서 내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 A,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다음은 A 제곱이 2B고 그 다음에 지금 세수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읽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B가 A 플러스 30 하면 되죠. 그리고 다른 조건은 뭐 딴 거 없고 둘 다 양수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2B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A 제곱은 A 더하기 30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 그래서 A가 얼마? 6은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5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A가 양수니까 6 A가 6이면요 B는 얼마 됩니까? 18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 12가 된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에요. 미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개 연속된 3개 합이 있다고 하면 보통 이제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많이 잡는다고 했죠. 대칭성 이용하면은 특정 조건에 의해서 바로 가운데 있는 숫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한데 미수열은 그냥 AR 제곱 이렇게 단순하게 답이 달렸죠. 그래서 지금 미수열이는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을 했으니까 이거 더 다음은 얼마? 2분의 3 곱이 이거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되어버릴까?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일단 여기서 AR이 마이너스 1인 건 알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A 이게 마이너스 1 여기는 AR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R 하나 남나 2분의 3 그러면 A 마이너스 R이 2분의 5 A는 A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R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1 됐니? R 제곱 2분의 5R 플러스 1이죠. 2R 제곱 플러스 5R 더하기 2는 0 2R R 2 1 플러스 R은 마이너스 2분의 2 또는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혹시 뭐 R 또 있나? 근데 뭐 문제에서 지금 세 실수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가 얼마 됩니까? A는 2가 됩니다. R이 마이너스 2면 A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돼야 돼. 아마 이거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만약에 2면은 마이너스 1, 2분의 1이고 그냥 2분의 1이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결과가 다르지.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고 자, 등비수열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부분을 S1이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S1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3개의 정삼각형 각 변의 중점을 이어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부분을 S2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S2에서 한 변의 길이가 또 2분의 1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는 거지. 남은 부분의 넓이가 S1이죠. 그럼 처음에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2였지.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는 2, 1, 루트 3이지. 맞나? 2 루트 3에 얼마? 2 곱하기 루트 3이 2분의 1. 이게 루트 3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걸 잘라내죠, 이렇게. 맞죠? 이거 잘라내면은 S1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4분의 1인 거 누가 봐도 4분의 1인 걸 알겠지? 얼마만 남아있어? 처음에 이 루트 3이 얼마만 남아있습니까? 4분의 3이 남아있겠죠? S2는 다시 이걸 또 여기 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잘라내는 거잖아. 그럼 남아있는 것도 얼마야? 이 4분의 3에 또 얼마? 또 4분의 3이겠지. 그럼 결국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루트 3에 4분의 3의 몇 제곱이다? 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S10이니까 그냥 n에다가 집어넣는데 루트 3에 4분의 3이 얼마 집어넣는데 1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합 공식 기억하고 있나? 이제 이게 외워야 되는 게 있지. 등차수열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 공식, 그 다음에 등차중앙관계,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점화식, an 플러스 1 빼기 a는 d다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을 표현해주는 식.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일반항, 합의 공식, 등차중앙, 점화식 4개.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합의 공식, 점화식, 등비중앙 이렇게 4개를 외우면 돼. 정리해서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합 유도하는 게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만약에 공비가 그냥 1이면 어떻게 될까? 공비가 1인 경우도 있죠. 그럼 첫 번째 항도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고, 그럼 SN은 NA가 됩니다. 됐나? 근데 만약 공비가 아니면은 1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쌤 적어볼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에서 n번째 항이죠. 나는 지금 이 항들의 합을 SN이라고 해서 좀 간단하게 딱 나타내야 돼.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더해서 요 세트의 개수가 요 항의 개수의 2분의 n개라고 해서 그렇게 식 해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면은 맨 끝에 항이 n번째 항이니까 또 식 2개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서 2개가 있었지. 그럼 등비수열을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묶어낼 수 있을까? 나는 어쨌든 요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SN이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이 식에다가 R을 다 한번 곱해보는 거야. R SN입니다. 이건 AR, 이건 AR 제곱, 이건 AR 세제곱, 이건 AR의 몇 제곱,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왔습니까? 이거 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빼면요, SN은 똑같으니까 여기 1이다 치면 1-R에 S,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다 빠지죠, 이렇게 사선으로. 그럼 제일 위에 뭐가 남아? 요거 남고, 여기 요거 남죠, 그죠?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N은 뭐가 된다? 1-r의 a에 1-r의 n제곱이 되다. 이게 합의 공식이야. 외워야 돼. SN은 1-r의 a에 1-r의 항의 개수 n개 n제곱이다. 근데 쌤이 지금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뺐지, 그지? 근데 밑에서 위로 빼면은 어떻게 될까? 이 위치만 바뀌어. 즉 r-1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도 둘 다 외웁니다. 그냥 이거 바꾸고 둘 다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플러스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공비가 만약에 분수꼴이 되어있지, 분수꼴. 어쨌든 분모가 큰 숫자 뭐 2분의 1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건 마이너스 3분의 1이건 그거 분수꼴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해보면 알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뭔가 계산이 좀 깔끔하게 딱 떨어져. 그러니까 계산이 덜 더러워져. 근데 만약에 분수꼴인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좀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거겠죠. 분자가 큰 숫자들 있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분자가 큰 숫자들은 이 공식에 넣는 게 편해. 계산해보면 좀 이게 간단하게 끝나. 그리고 분모가 큰 숫자, 분수꼴인 경우는 누구? 요 공식에 넣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분모가 큰 숫자를 여기다 넣어도 돼. 그러니까 뭐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편하다는 거 알겠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거기 위에 이제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SN 공식에서 1-r의 a에 1-rn 제곱 r-1의 a에 rn 제곱 마이너스 1 그렇게 있습니다. 밑에 r이 1일 때는 SN이 n이고 됐죠? 거기 밑에 보기에는 뭐 첫 장이 3이고 어차피 뭐 뒤에 가서 연습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때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니까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r-1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옛날에는 이거 한 5년 전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 정리해보면 이거랑 이거랑 같지? 됐니? r-는 뭐 어쨌든 뭐 상수니까 나중에 봐봐. SN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주어져. 예를 들어 뭐 2분의 1에 3의 n제곱 미술의 합병식 보통 문제 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SN을 주고 AN 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SN 주고 AN을 구하는 거는 등차건 등비건 뭐 어떤 수열이건 다 이 공식입니다. A1은 항상 S가 따라가고 맞죠? 왜냐니까 어쨌든 뭐 등차건 등비건 뭐 어떤 수열이건 만약에 10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은 10번째 항만 남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종류랑 합의 공식에서 AN 구하는 저거 과정 자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수열은 AN을 구할 때 합의 공식이 주어지면 요 식으로 AN을 풀어. 알겠니? 근데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할 때 이러고 했었죠. 만약에 SN이 상수가 없으면은 이 상수가 여기 없으면은 뭐야? 원래 합의 공식에서 합의 공식이 상수가 없었잖아. 2분의 n이에요. 그러면서 이 AN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어디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냥 1에서부터 적용하면 된다. 이런 거 했었습니다. 선생님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죠?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판단했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에 2분의 n 앞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뒤에 뭐 아무리 나오든 여기 상수가 나오지 않아. 그리고 SN이 등차수열의 합에서는 2차이가 나있지. 그래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은 그냥 AN 자체를 구할 때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뭐 한다? 성립한다는 거야. 원래라면 이렇게 구해야 돼. 이 공식은 원래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인데 그냥 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에 근거한 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는 건데 이게 등비수열의 합에서도 똑같아. 등비수열의 합은 보통 이렇게 이제 지수의 n제곱꼴 줄고 여기 숫자 하나 붙고 여기 숫자 하나 붙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죠. 왜? R-1 숫자일 거고 저거 정리하면 R-1분의 1 이건 숫자일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주어지는 식이 있는 반면 예를 들어 뭐 2분의 1의 3의 n제곱에 뭐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지는 식도 있어. 차이점이 뭐냐니까 얘는 요거랑 요거랑 지금 다 얼마가 되는 거야? 절대값 갖고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로 반대죠.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지. 그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식도 마찬가지 마음인데 등비수열은 이거에 예인과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등차 수열의 느낌이랑 똑같이 SN과 SN-에서 이 나오는 공식을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적용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뭐 그 내용이 지금 밑에 적혀 있어. 거기 보면은 뭐 SN이 맨 밑에 보면 돼. SN이 A의 R의 N제곱 더하기 B꼴인데 A 플러스 이게 여기가 이제 A라는 소리지. 이게 이제 A고 이게 B라는 소리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면 사실 이게 등비수열의 합용식에서 온 합용식이다 보니 그냥 AN 구할 때 이거 하다면 첫 번째 항부터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 거야. 만약 이게 0이 아니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요 A 자체가 어디서부터 성립하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A1은 내가 따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A1 집어넣고 따로 구해야 돼. S1 1 집어넣고 2분의 9 이렇게 따로 구하고 AN은 AN대로 내 조공식을 갖고 뭐 해야 돼?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차이점이 있고 예전에 이걸로 문제가 종종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생각했을 때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냥 공식이나 이런 거 확실하게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가시고 등비수열 합용식 25 한번 해봅시다. 등비수열 어디가 이렇게 이거는 좀 짜증나지. 선생님 보고 이게 한 4번 중순까지 하다가 아니면 뒤에 좀 남기고 끊고 RPM으로 넘어갈게. 전략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이 대수가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앞에 지수로 다시 복습하면서 쭉 올라오면서 수열 이쪽으로 사실 테스트 칠 게 아니고 지금 지수로 빨리 테스트 쳐야 되는데 합 풀어봅시다. 25번. 등비수열의 합이라면서 등비수열 A의 일반항이 AN이 2에 어떻게 됩니까? 2n 플러스 1이죠. 됐니? 얘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항상 내가 막 이렇게 해보면 원래 등비수열의 기본꼴이 어떻게 생겼어? A에 Rn-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등비수열의 합의공식 보면은 결국 뭘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공비값과 첫째항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런 식을 딱 받아보면은 내가 요꼴로 맞춰서 이게 2가 공비 아니야. 2가 공비가 아닙니다 이거.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식이니까 4가 공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먼저 이걸 식을 좀 그러니까 내가 요꼴로 만들거나 얘를 요꼴로 만들거나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n 밑에는 앞으로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2에 2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2 앞으로 빼고 그냥 이게 4n 제곱이잖아. 이 꼴로 만들어볼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2에다가 4 하나 곱하고 4에 n-1 하면 되지.
8에 4에 n-1이기 때문에 첫 장이 8이고 공비가 4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고친 상태에서 봐도 돼. n 바로 밑에 붙어있는 게 이게 뭐다 일단은 공비가 얼마다? 4다. 첫 장은 그냥 얼마면 됐다? 여기가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8. 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는 방법이 더 쉽겠지. 내가 이걸 식을 막 이렇게 고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다시 등비수를 한국어할 때는 어쨌든 내가 뭘 찾는 게 중요하다. 첫 장이랑 공비를 정확하게 찾아서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식이 뭐 이렇게 주어지건 어떻게 주어지건 어쨌든 n 제곱에 관한 식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n 바로 밑에 있는 이 전체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된다. 왜? 여기에 이제 1, 2, 3, 4가 이제 들어갈 거면은 이제 4, 4, 4일 때 그렇게 걸로 계산이 되어질 거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일 때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할까? 첫 장이 8이고 공비가 얼마야? 4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S10이면 4-1 첫장 8에 4에 10제곱 마이너스 1. 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공비가 어쨌든 분자가 큰 숫자지. 이걸 지금 쌤이 어떤 식에다 집어넣고 있어 지금? 저 두 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었죠. 이걸 만약에 왼쪽에다 집어넣으면 1-4에 해도 상관없어. 이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그죠? 1-4에 10 짜증나고 또 마이너스 1도 나오고 짜증나죠, 이제? 그러니까 공비가 어쨌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 즉 절대값이 어쨌든 1보다 큰 숫자들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는 게 깔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2번에 보면은 자, 이번에 보면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에 대하여 지금 A2가 얼마고? 2분의 1이고 A6이 그래서 이거 공비 얼마 곱해야 돼? 4제곱 곱해야 되죠? 2에서 6까지 가면 공비를 R 4번 곱하면 되잖아. 그럼 2분의 1에 R을 4번 곱하니까 이게 32분의 얼마가 됐다? 1 됐다. 약분 치면 16분의 1이고 R은 얼마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공비를 얼마로 잡으면 돼? 2분의 1로 잡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지. A2면 어떻게 돼요? A2는 첫 장에다가 공부를 한 번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럼 지금 이게 R이니까 2분의 1 A가 지금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 돼야 되니까 첫 장 A는 얼마 나옵니까?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 자, 그럼 공식 뭐 써야 돼? 왼쪽에 있는 거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2분의 1에 첫 장이 얼마고? 1이고 1-2분의 1에 몇 제곱? 몇 번장? 5항까지 합하죠. 5승 1평. 이게 지금 S 얼마다? 내가 5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2분의 1 거 올리면은 2에 1-2분의 1이면 쓴 5승 이렇게 됩니다. 거기는 지금 뭐 계산해놨죠. 이게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31, 32분의 64 32분의 31 62 16분의 3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된다.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은 별로 안 어려울 거니까 그 유도 과정이 쉬우면 안 물어봐. 유도 과정은 그냥 합 공식은 내가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수할 때 암기를 하기를 바라게 주십니다. 그다음에 자,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비 수열의 합.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되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인 등비 수열에 첫째 항부터 15항까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하면 S는 R-1에 A에 R에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얼마다? 1 10항까지면은 R-1에 A에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얼마가 돼? 10항까지 하면 얼마다? 3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지. 왜? R이 10제곱 마이너스 1이면 구조 잘 봐놓으세요. 그리고 R이 10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5제곱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이제 R-1에 A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5제곱 더하기 1 이게 3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위에 보면은 요거랑 똑같은 값이 있지. 여기 있죠. 얼마입니까? 1이지 1. 그럼 지금 R의 5제곱 더하기 1은 얼마가 돼? 3. 그럼 R의 5제곱은 얼마가 돼? 2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걸 R을 관리하려면 일단 R의 5제곱 값이 2구나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R의 5제곱이 2면은 일단은 일단 놔둘게. A 값을 지금 여기서는 R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 A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놔두고요. 문제로 지금 뭘 구하랬습니까? S15 구하라 했죠. S15 구하려면은 R-1에 A에 R이 몇 제곱? 1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니? 이게 지금 R-1에 A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나 너가? 이 부분을 냈으니 어떻게 계산할 거야? R의 5제곱 S제곱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본 거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니? 요 부분이 지금 얼마죠? 또 얘랑 겹치지. 얼마야 이게? 1. 그럼 여기 R에 10제곱 5제곱 보면 내가 이거만 다 구할 수 있죠. 얼마야?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얼마 돼? 7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7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 수열의 합이 있습니다. 등비 수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A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을 할 때 SN이 1.99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죠. A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다. 이게 A1, A2, A3 됐지? 이 SN이 1.99보다 큰 자연수의 최소값 SN이 얼마입니까?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얼마야지?
2분의 1이지? 그럼 무슨 공식 써야 돼? 왼쪽에 있는 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첫 장이 얼마?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요거가 지금 얼마나 돼야 되니까 sn이 1.999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뭐는 n제곱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 1.999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아니면은 이거 1.999 이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2 마이너스 얼마 돼?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999니까 1000분의 2000에다 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죠. 미안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곱하면 1 마이너스 1000분의 얼마? 2 1 요걸 뭐 양면에 이제 뭐 하면은 2분의 1의 n제곱 n을 곱해주면은 1000분의 2니까 얼마 됩니까? 이거 500분 얼마 돼야 돼? 이렇게 되죠. 문제에서 최소 갖고 와야 되지. 이게 여러분들 우리 지수 법칙에서 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잘 생각해야 되지. 원래 여러분들 2의 몇 승이? 2의 9승이 512죠. 2의 8승이 얼마고? 256이잖아, 그지? 그럼 이게 지금 이거보다 작으려면은 분모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제 2의 n승이 50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역수치하면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야 사실 이게 더 작은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n이 얼마가 돼야 돼? 2의 9승이 510이니까 n은 얼마 이상? 9부터 가능합니다. 9 이상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틀렸어. 지금 바보지 됐네. 이 2000분의 1이지.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맞죠? 여기 얼마 돼야 돼? 2000이네, 2000. 여기도 얼마? 2000. 그럼 1024.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11승 가면 2028이죠, 그죠? 맨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 11부터 오니까 11 이상 돼야 됩니다. 됐죠? 주면 되겠다. 넘어가시고요. 249페이지로 갑니다. 미술의 함량 활용. 자, 어느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800만 톤이었다. 2020년부터 202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이다.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은 2027년의 탄소 배출량이 몇 배인지 구하시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2017년부터 지금 2000년도까지 2017, 18, 19까지 이게 몇 톤이었어? 800만 톤.
이제 만점을 합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이건 몇 톤? 20년부터 22년까지 600만 톤. 근데 문제에서 뭘 보아야 되니까 2017년에 탄소 배출량을 몇 배인지 다시 2023년에 이 탄소 배출량이 2017년에 탄소 배출량이 몇 배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요거 세 개 더하는 게 800이고 20년, 21년, 22년 더한 게 또 얼마야? 600입니다. 23년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지금 요 숫자들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지금 미수열 관계에 있나요? 됐니?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A로 잡으면은 여기가 뭐 AR 이렇게 가겠지. 물론 이제 R은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은 값이어야 돼.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건 사실 뭐 합의 공식 쓸 것도 없지. 이거 AR 상승, 뭐 AR 상승 뭐 귀찮더라고. 그냥 계산하면 되죠. 800에 얼마 나오네? A에 1 플러스 R 더하기 R의 제곱. 아니지. 이거 그냥 다 더한 게 얼마고 여기서는 800이고. 여기는 AR 세제곱으로 잡으면은 1 더하기 마찬가지 R 더하기 R의 제곱이 얼마? 600 이렇게 되죠. 요것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부분이 공통이야? 여기 A랑 1 플러스 R고 요 800 공통이죠, 그죠? 800여기다 지금 R 세제곱이 얼마? 800은 600. 그럼 R 세제곱이 지금 얼마다? 8분의 6 얼마?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A 값을 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A 값을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나? 일단은 그 B 값은 얼마입니까? A 13. R세제곱이 여러분 4분의 3이면 이거 얼마? 일단 여기 놔두고 이거를 그러면 R을 몇 번 곱해야 돼? 여기가 AR 6승이죠 맞니? 그럼 나는 이 값을 일단은 A의 R 세제곱이 몇 제곱? 제곱이니까 A 얼마야? 16분의 9가 됐습니까? 그냥 문제에서 몇 배인지만 물었네. 맞나? 그래서 2017년에는 탄소 배출량이 A였는데 2023년에는 16분의 9A 되니까 어쨌든 16분의 9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어머니 조금 한 1분만 쉬자.
날씨 따뜻해졌지? 아니 안 된다. 추워. 좀 있으면 이제 또 3월 말 되면 또 벚꽃 핀다고 이제 생벚꽃 보러 오늘 벚꽃 보러 가야 돼요.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하고 문선주 쭉 다 보고 수요일 다음 시간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수요일에 했다. 내가 수요일 했대. 미술까지만 앞으로 갈까? 어떻게 생각하나? 수요일에 합 시그마 이거는 또 지금 해봐야 돼. 또 공식 다 까먹고 하면은 뭐 오히려 좀 중간고사를 좀 빡세게 대비해서 어때? RPM 들고 오면 되네. 알겠죠? 빨리 테스트 앞쪽 테스트를 쳐야지. 지금 이 뒤에 거에 붙여봐야 헛발질이고 지금 앞에 걸 빨리 쳐야 돼. 다음 시간부터 RPM 들고 오세요 같이. 알겠지? 들고 오고 자, 미술학과 일반항 사이관계, 뭐 등차수열학과 일반항 사이관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SN 주고 AM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예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꼴은 아니죠.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SN이 4의 n제곱에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일단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좀 다르죠, 그죠? 2번도 지금 보면 사실 5의 n제곱이니까 2번은 맞네. 2번은 사실 첫 번째부터 성립하죠. S1이 4고 AN도 4인데 그러니까 자 1번이랑 2번이랑 아까 쌤이 뭐 별 필요 없다는 그 개념을 한번 보면은 이게 5의 n제곱인데 그냥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죠, 그죠? 그럼 이거는 내가 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기 때문에 그냥 첫째 항부터 바로 성립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랑 마이너스 있는 서로 뭐가 다르니까 하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문제에서 이거의 A1과 A4를 보면 이거의 A1을 일단 얼마입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니까 14. AN을 구하면은 사실 A4를 구하려면 그냥 S4 빼기 S3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AN 한번 구해봅시다. 얼마 됩니까? 4의 4n의 마이너스 2 빼기 4의 n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 얼마 돼요? 이거는 4분의 1의 4니까 사실 4랑 이거 없어지지. 그럼 4의 4n에 그냥 4n을 빼는 거니까 3의 4n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A 뭐가 되면은 4 3에 4의 4제곱. 이 숫자 너무 큰데? 왜 이렇게 크지? 아 크네. 얼마야? 2의 8승이면 얼마입니까? 2의 9승이 256이죠. 6, 3은 18, 4, 5, 15, 16, 768이가 768과 14의 합입니다. 얼마야? 768과 14의 합. A1과 A4의 합은 얼마가 되죠? 782가 그렇게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니까 이 K 100 그냥 일반항 A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5의 n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1의 5의 n제곱 5분의 4의 5의 n제곱입니다. 됐죠? 요거에 지금 문제에서 요거 어쨌든 요 일반항이 얼마가 되는 거? 100이 되는 거. 5의 n제곱은 100에 4분의 5 25 5의 3승 얘는 얼마? 3 이렇게 됐다. 아 거기는 K라고 썼으니까 K가 3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리합계인데 이 원리합계가 사실 뭐 모의고사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진짜 잘 나옵니다. 꼭 물어봅니다, 원리합계는. 자 이제 활용식을 그랬으니까 원리합계가 뭐고, 원리합계가 너희가 이제 은행에다가 뭘 맡기면은 돈을 내가 맡기면 내가 직접 넣은 돈은 뭐가 되는 거지? 원금이죠. 근데 뭐가 붙어? 이자가 붙지. 그래서 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 해서 원이 합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법칙인 거 그거 원리 합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걸 배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원리 합계 계산하자고 하면서 뭐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달리법이랑 전리법인데 이 용어는 몰라도 되고 달리법은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100만원을 넣었어. 이자가 4%야. 그럼 계속 매년 지날 때마다 얼마씩만 들어가는 거냐니까 4만원씩 내가 이자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럼 내가 1년 예금하고 나중에 만기돼서 돈 받으면 104만원 2년 지나면 108만원 3년 지나면 얼마? 110만원. 근데 복리는 뭘까? 1년을 지나면 일단 104만원이죠. 여기에다가 다시 많으니까 100분의 104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4만원도 추가로 이제 원금이라고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100만원만 원금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고, 요거는 1년 지나면 이제 104만원이 되잖아, 그지? 다시 얘를 원금으로 보고 또 104만원. 그럼 2년 지나면 이 금액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리 합계가 되겠죠. 3년이 지나면 여기다 또 여기다 뭐 한다? 100분의 10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자에 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복리법입니다. 거기서 거기 보면은 달리는 뭐 식을 거기 쓰면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100에다가 1.04를 1.04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 1 더하기 0.04n 거기 지금 거기는 식 치면은 맞죠? 1년 지나면은 100만원이 그냥 그대로 있고 4만원에 1년 지나면 4만원, 2년 지나면 8만원, 3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건 100만원에 1.04에 이게 n제곱이죠. 요거는 이자에 또 이자에 이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은 달리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 일상생활은 당연히 복리로 뭐 지금 현재 은행 같은 데 가면 복리로 다 계산하고 달리는 거 계산도 하고 문제에서 나올 일도 없습니다. 이건 좀 비현실적인
됐나? 근데 저 이제 복리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자, 복리 계산할 때 뭐 쓰냐니까 이 미술 합의 공식 이용합니다, 알겠지? 이용할 것이고요. 거기 밑에 이제 251 밑쪽에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적립하는 것을 적금 또는 적립 예금이라는. 여러분 적금이 뭔지 알죠? 내가 매년 아니면 매월 이렇게 뭐 은행에다가 뭐 30만원씩 계속 넣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지. 내가 만약에 지금 1월달에, 3월달에 지금 넣는 30만원이랑 뭐 나중에 한 5월달에 집어넣은 30만원이랑 당연히 이자가 누가 더 많이 붙어야 돼? 미리도 지금 3월달에 넣은 30만원 이자가 더 많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중에 말하니까 딱 예를 들어 뭐 12개월 지났다. 그럼 나는 매번 30만원씩 넣었으니까 원금은 360만원이잖아, 그치? 12개월이면은. 근데 맨 첫 달에 집어넣은 30만원이랑 맨 마지막 달에 집어넣은 30만원이 이자가 붙은 게 똑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달라야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원리합계. 거기에 막 공식 써놨죠? 그 외에는 공식 외울 필요 없어. 그거 외우지 말고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니까 표를 그릴 겁니다, 표. 표를 그려서 그냥 원리합계 표를 그려서 미술이랑 합의 공식만 알고 있으면 내가 다 풀 수 있어. 알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적금을 여러분들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내가 들면은 매월 초에 돈을 넣는 경우도 있고 뭐 매월 거의 말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는 경우도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매월 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12월 31일이 만기면은 내가 만약에 1월 1일 날 돈 넣었다. 얘는 몇 개월 지난 거야? 만으로 12개월 지난 거잖아. 근데 1월 31일 날 집어넣으면은 사실상 그냥 11개월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잘 구분해주고 그렇게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거기 보면은 뭐 매년 초에 적립하고 매년 말에 적립하고 쌤이 방금 얘기한 거는 월 단위고 이걸 이제 연 단위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년 초, 매년 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연초에 집어넣었으면 이게 1년 더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 공식이라 외우지 말고 그냥 미술의 합의 공식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뒤에 이제 252페이지 가보면은 이거 거기 문자로 막 하면 여러분들 이걸 헷갈려 하니까 쌤이 그냥 숫자로 바로 해볼게. 숫자로 하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그냥 여러분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볼게요. 그냥 253번 가세요. 253페이지 가세요. 가서 쌤이 뭐라 했냐니까 여러분 표를 좀 그려줘야 됩니다. 표. 물론 지금 쌤이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그냥 풀로 다 그릴 건데 여러분 약식으로 나중에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뭐냐니까 자 연이율 6%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올 1월 1일 날 100만 원 집어넣으면은 올 연말에 내가 이걸 타면은 106만 원이 되는 거야. 연이율이 100분의 6.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6%면은 정말 좋은 수익률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1년에 주식은 뭐 6%, 1년에 6%. 아무튼 연이율 6%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이 말뜻은 자 이게 뭐냐니까 잘 봐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리합계는 진짜 거의 내신에서는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할까? 2020년 할까? 2020년 1월 1일이야. 이렇게 잡는 거야, 여러분들. 표를 그릴 때. 2021년, 2022년. 그럼 지금 2020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째니까 2만원씩 매년 초에 내가 10년 동안 넣었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2021년, 21년, 22년 하면 10년째라면 어떻게 돼? 2029년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잘 해야 돼. 손가락 발까지 잘 써야 돼. 0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에서 어디까지? 9까지가 이게 10년이야. 그럼 나는 자, 뭐라 해야 되니까 매년 여기 2만원 넣었어. 2만원. 여기도 매년 초 1월 1일에 2만원. 세밀히
약간 간격을 두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몇만 원? 2만 원. 그럼 중간에 계속 이동 패턴으로 내가 돈을 넣었겠지. 그럼 맨 마지막 연차 10년차 2029년 1월 1일 날 때 얼마 넣었어? 2만 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마지막 10년 동안 10년째 말에 그러니까 2029년 여기 2029년 12월 31일에 이제 내가 이걸 다 타먹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처음에 내가 2020년 처음에 요거 적금 들을 때 2만 원 넣었던 거는 몇 년 지난 거야? 만으로 10년 지났죠. 그럼 얘는 그럼 결국 여러분 2만 원에다가 얼마야 돼? 1.06이 몇 번 붙어야 돼? 10번 붙어야 되겠지.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표만,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 쌤처럼 뭐 대략 그려놓고 이제 내가 알면은 좀 약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세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연말에 집어넣는지 아니면 나중에 만기일 때 이게 연초에 만기로 그냥 해버리는 건지 이런 거 잘 따져야 돼. 그러면은 2021년에 내가 집어넣은 2만 원 같은 경우에는 만 원으로 몇 년 지났어? 9년 지나겠죠. 횟수로 하면은. 그럼 얘는 2만 원에 복리로 9번 붙었겠지. 그럼 쭉 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2029년 12월 30일 날 이걸 돈을 사먹는데 올해 초에 넣었던 거는 그냥 이자가 한 번만 묻지. 그럼 2 곱하기 얼마가 돼? 1.06에서 그냥 끝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만기 때 난 이 돈을 다 먹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돈을 이거 지금 잘 보면 뭐야? 요게 첫째 항이고 그냥 이게 1.06이 2승 3승에서 몇 승까지? 10승까지 합이잖아. 이거 무슨 수열의 합입니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가 얼마고? 1.06이고 계속 1.06씩 곱하고 있죠. 첫 장이 얼마고? 그냥 요걸 첫 장으로 내가 간주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거기에는 공식으로 끼워 맞출 필요 없고 이렇게 내가 정리한 다음에 그냥 뭐 하는데 여기 등비수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연초에 넣은 거 따로, 연말에 넣은 거 따로, 그럼 이게 만기도 또 연초 따로, 연말 따로 이 경우에서 네 가지 나오지. 그냥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비가 1.06이고 첫 장이 얼마인? 여기 첫 장이겠지. 여기가 지금 제일 작은 숫자니까. 1.06.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죠? 그럼 어떤 공식? 오른쪽에 있는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1.06 빼기 1. 첫째 항이 얼마야? 2의 1.06이죠. 그 다음에 1.06의 몇 승?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답이야. 내가 이제 원리할게. 적금 만기 때 내가 받는 돈이 요 돈이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없지? 그럼 요게 지금 0.06이니까 0.06이랑 뭐 이건 2의 그냥 6분의 100 해도 되겠죠? 이제 그냥 계산이 좋게. 그다음 이런 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얼마나 줬어? 1.02에 1.8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 빼기 1이니까 그럼 0. 얼마가 돼? 8. 여러분 6%가 무섭죠? 쌤도 예전에 대학교 때 주식 했었거든. 여러분 봐봐. 매년 여러분 6%를 내가 수익을 얻어. 근데 주식으로 사실 6% 얻는 건 별로 안 어려워. 내가 봤을 때 1년 동안 내가 100만 원 했는데 주식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6만 원 만드는 건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봐봐. 이게 지금 10년 지나는 거니까 1.06에 1.06에 1.06을 하는데 이게 얼마였죠? 1.8이지. 거의 2배가 되지. 그럼 이걸 거꾸로 환산해보면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매달 주식을 해서 6% 수익률을 얻어. 그럼 이게 만약에 몇 달만 지나면 10달만 지나면 내 돈이 이만큼 되는 거야. 1.8배가 되는 거야. 이게 복리가 이게 무서운 거야. 이자의 이자가 아무튼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문제에서 지금 뭐 딴 거는 1.6, 1.8로 계산하고 만원 미만은 버린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원래라면 이게 2만 원이었잖아. 다시 쓸게. 이거 쌤이 2만 원 이렇게 해야 돼. 맞죠?
그냥 10분의 8로 쓰고요. 2, 3은 6, 2, 4, 8, 2, 5, 5 아니 5, 4, 4천. 이거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4천에 106 곱하고 3 나누면 됩니다. 계산이 이렇게 계산이 2천. 4천 곱하기 106 나누기 3. 답이 다르지? 0.0 2 곱하기 1.0. 다시 이쪽에 위에다 2만 원에 얼마죠? 6분의 106에 얼마? 0.8이지. 맞나? 그래서 그냥 약분하지만 그냥 계산합시다. 2만 원 곱하기 106 곱하기 0.8 나누기 6 28만 2,666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 나오는가? 28, 2, 0, 0,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해야 되니까 볼 때야 만원 미만을 버려야 했죠. 그럼 뭐야? 이게 28만 있거든요. 이거 28만 2,666원이잖아요. 이제 만원 미만 버리는 게 이거 천 단위 버려버리면 얼마? 28만 원이에요. 원금이 얼마였습니까? 2만 원씩 24만 원, 28만 원. 돈 별로 안 되죠, 그죠? 4만 원 붙었습니다.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 만약에 처음부터 24만 원 집어넣었으면 1.8배니까 대략 얼마야? 한 30만 원, 40만 원 붙었겠지. 근데 이거는 2만 원씩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2만 원씩 갔잖아. 이게 전체 처음에 24만 원 내놨으니까 확 줄어들지. 그래서 값이 5밖에 안 나는 거야.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 돈 많은 사람이 큰 돈을 번다. 아무리 작은 거 갖고 해봐야 별 도움은 없다.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연초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연초로 바뀌면 좀 무슨 얘기지만 맨 마지막은 그냥 이거 2만 원 넣고 2만 원 넣고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어. 근데 형식적으로 2만 원을 집어넣어야 이제 만기가 딱 돼서 아 이제 만기 됐습니다 해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연초에 만기가 됐다고 어떻게 될까? 여기가 9승, 여기가 8승, 여기는 0승이니까 여기 처항이 2고 공비가 1.0 이렇게 가겠지. 조금 금액이 더 줄어들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200 이거 2.2 이게 처항이고 나머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뭐 공비가 똑같을 것이고 여전히 여기 항은 10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이런 원리합비를 풀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 나온다. 원리합비 별표 쳐놓으세요. 거기 253페이지 위에 특강 1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사실 이해를 하면은 이해버리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등비수열 합 공식을 좀 응용했다. 원리합비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 합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희 지금 10분도 안 남아서 막 빨리 먹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여기 수요일 뒤에 연습 문제 좀 더 풀고 바로 알펜 들어갈 거니까 알펜 챙겨오세요. 그다음에 숙제 좀 하세요 이제 제발. 너희
치졸하게. 숙제하고 선생님 매겨라 했지. 이거 개념을 여기까지 풀었니? 풀어놨니? 상함수 활용 전까지는 풀어놔야 된다. 적어도 이거 근데 채점을 안 했나?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 안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해? 아마 상함수 활용 전까지일 겁니다. 그 느낌이 상함수 그래프도 다른 삼각방정식 상함수 제일 끝에 삼각방정식 나오지.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너무 많고 그 앞에 그냥 그래프 조금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가 시험 상황에서 배달하는 거. 개념을이라는 데 다 푸세요. 알겠지? 거기까지 대략 그냥 상함수 활용까지 개념을 몇 페이지까지 190, 195, 195까지가 그냥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고 194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거를 일단 연락에 돌리세요. 그 다음에 쌤 다음 시간에 개념원리 질문도 좀 받아줄게. 앞에 거, 몰랐던 거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은 거 쌤이 질문도 받아주고 RPM도 또 다시 한 번 또 복습할 거니까 그리고 계속 테스트 치고 알겠지? 해야 된다 이제. 지금도 문제지만 나중에 고상만 어떡할 거야? 고성감이겠지. 공통인형 여기가 다 빡세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5페이지 스텝 1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91번 거기 일단 591번, 594번 일단 시간이 될지 안 될지 일단 591번 591번에 등차 수열 A과 등비 수열 Bn이 있다. A1, B1이 3이라 했습니다. A1도 3, B1도 3. 근데 A는 지금 등차 수열이고 B는 등비 수열이죠. B3과 마이너스 A2다. 그럼 어떻게 될까? B3이면은 얘의 공비를 R하고 얘의 공차를 B로 합시다. B3이면 어떻게 돼? 3R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B3이랑 마이너스 A2죠. B3 이거지. 마이너스 A2는 어떻게 돼? 3 플러스 D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되죠. 이렇게 시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A2, B2, A3, B3가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A2, B2, A2가 마이너스 B3 써볼 거냐? A2 B2는 뭐야? BR 그 다음에 뭐? A3면은 A 플러스 AD B3면 어떻게 됩니까? B3면은 BR 제곱이 있죠. 3R 제곱. 다시 이 2면은 3 플러스 D 3R 3 플러스 2D 3R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실 이제 뭐 이거에서 D 차이 나죠. 이거 이런 넘기면 마이너스 D가 되고 여기는 지금 3R 제곱 마이너스 3R 나옵니다. D를 바꾸는 게 낫겠죠? 이 D가 이로 넘겨가면 D 마이너스 D니까 3R 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로 바꾸면은 이게 3R 제곱 더하기 3이 3R 제곱 마이너스 3R 됩니다. R이 마이너스 1 나오면 R이 마이너스 1 나오면은 R이 마이너스 1이다.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D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나오나? 값이 이 3이면 얼마 되는 거야? 이 3이면은 첫장 3에다가 공차를 두 번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가야 되겠죠?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94번으로 한번 볼게요.
594번에 첫 장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부터 AE까지가 91이고 A에서 A까지가 273이었대. 자연수 K 값을 구하시고 첫 장이 1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 바로 밑에 주어있는 식은 A1부터 어디까지야? A 2K-1이죠. 여기 여러분들 2n-1 하면은 이게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면 K 집어넣는데 이게 한 몇 개야 이게 총? K야 K. 이게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이게 1에서부터 3으로 3에서부터 5로 접근하니까 구가 R제곱 되겠지. 그럼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썼어. R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 1 R제곱에 몇 개? K에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게 지금 91이가 그 다음에는요 A2, A4, A6, A 얼마? 2K. 이건 어쨌든 뭐 2n이라는 식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K니까 이건 몇 개야 지금 개수가? K입니다. 항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지 합의 공식에서는. 그럼 첫째 항이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까? A 1 곱하기 그냥 R을 하면 되지. A2는 첫째 항 지금 첫째 항 1에다가 공비 R을 한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R 돼버리죠, 그죠? 여기서 식 세울 때 마찬가지. 공비도 여전히 그냥 이것도 얼마야 다 R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1의 첫째 항이 뭐다? 얘가 첫째 항이니까 얘가 첫째 항 역할을 하는 거잖아. 첫째 항을 얼마로 써야 돼? R이라고 써야 돼. 얘가 첫째 항이니까 A2가 그냥 R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R의 제곱에 뭐? K 제곱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라고? 273이래.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한 식이 원래 이전의 식 간단한 식이 안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91이지. 이게 91이잖아. 말이 얼마 돼야 돼? 3.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니까 자연수 K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R3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8 9K 제곱 마이너스 1이 91이다. 9K 제곱 728에 729 9 81 80에 또 9 곱하면 되죠. K는 얼마 돼야 돼? 3이었다 3 맞죠? 여기 K 값이 3이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와서 스텝 3 오른쪽에 있는 거 한두 개 더 풀고 RPM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RPM 꼭 챙겨오십시오.